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GD넷 코리아에 코딩 개발자 없앤다. 전 제품 AI와 선언한 이 기업 어디길래? 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웨캐시라는 회사인데 AI 전환에 맞춰서 개발자 자체를 코딩한 사람을 없애겠대요. 그래서 되게 많이 좀 아직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댓글 반응을 한번 보면은 이제 되게 재밌어요. 다원이라는 분은 진짜 써보고 말하는 건가? 그 정도는 아닌데 적이 좀 있으면 망하겠네. 준비도 안 됐는데 저런 발표하면 누가 저기서 일함? 그리고 대체가 당장 되겠냐고. 아직은 좀 AI 코드는 아직까지 참고한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주가 띄우기 기사 비현실적임. 뭐 그 이후에 마케팅용 아니면 인도 코더 엔딩이 예상됩니다. 컴퓨터 공학과는 이제 없어지는 건가라고 되게 슬퍼하시는 분도 계시고, 금융 공공기관 업무를 분석하고 화면도 설계하고 체크 로직도 넣어야 하고 한순간에 될 일이냐? 은행마다 전산 프로세스가 다 달라서 패키지 도입도 못하는데 뭘 AI로 하겠다는 건지, 일부 도입은 되겠지 단순 코딩이 얼마나 있으려나 라는 이제 좀 되게 쓰디쓴 비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개발자를 없앤다가 아니라 단순히 코딩만 하는 업무로는 없어지고 좀 더 어려운 일은 여전히 사람이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저기에도 보면은 이제 개발자는 없어지지만 그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넣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사에. 그런 얘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기자야 코딩 못해서 주눅 들었냐. 기업들 제발 보안하고 백업 시스템에 신경 좀 써라. AI에만 신경 쓰다가 제로데이로 키 로깅 백도어 뚫리거나 직원 하나가 실수로 이상한 파일 열면 바로 나락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기자, 왜 애꿎은 기자님을 공격하지? 아무튼. 어, 그니까 조금 이거 설명을 도와드리면, 제로데이는 아직 그니까 취약점을 방어하는 방식이 이제 나타나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얘기해요. 그래서, 제로데이 하면은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키 로깅, 백도어 뚫리거나,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위험할 수 있죠. 뭐 갑자기 이것 때문에 강의를 좀 해줘야 되나? 자, 구글을 통해서 키 로깅은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 입력하는 정보를 기록하는 행위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옛날에 그 게임 해킹 할 때 되게 많이 있었던 건데, 막 그 PC방에 안 좋은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러니까 키보드 입력하는 거 다 이렇게 그 되는 거를 막 사람들이 막 깔고, 그러니까 요즘 PC방 가면 재부팅 하면은 초기 상태로 이전에 깔린 거라도 있으면 다 없애버리는 뭐 이런 소프트웨어가 되게 많거든요. 옛날에 하도 사람들이 해킹 많이 당하니까. 그래서 키보드 입력하는 거를 다 이제 뺏어가서 어디 뭐 메모장에 막 기록한다든지 뭐 이런 애들 되게 많았었어, 옛날에. 그래서 진짜 PC방에서 해킹 당한 사람 진짜 많았었는데, 그걸 뜻하고요. 백도어는 이제 그 하나의 컴퓨터에 이제 그 뒷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백도어 뒷문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잘 모르게 눈치 안 채게 이제 자기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뚫어 놓는 거지. 그래서 뭐 악성 코드도 있고, 뭐 이것도 결국에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설치돼야 돼요. 키 로깅도 마찬가지고 백도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 하나가 실수로 이상한 파일 열면 바로 나락이라는 거는, 뭐 그렇죠. 뭐 진짜 악성 프로그램 자체가 컴퓨터에 깔리면은 안에 있는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건 일도 아니니까. 포트도 강제로 열어버리고 이러니까. AI가 충분히 전문가 수준의 코딩을 하긴 하지만 적어도 실무에 접목하려면 코드를 이해할 사람이 필요할 텐데 너무 섣부른 판단인 것 같은 걸. 이런 얘기도 있고, 누구나 처맞기 전엔 계획이 있어. AI한테 코딩 시킨다고 속 터져 죽는다. 얘 코딩 안 내봄 하면서 이분을 비판하시는 것 같고, 보안사고 통제 미비 발생하면 누가 조치해주나요? 그쵸. 좋네요. 개발자 투잡하느라 바빠서. 고용 축소 및 급격한 변동을 일으키는 기업에게 디지털세를 부여하고 이를 재원으로 복지 지출에 써야 한다. 갑자기 이렇게 이런 정치적 이런 얘기이지. 다른 일반 시스템도 오류 생기면 문제가 많은데 취약점 검증도 안 된 걸 금융에 통자 금액 수천 조씩 늘리는 것, 그리고 진짜 금액 검증도 안 될 듯한데. 그쵸. 금융에서 숫자 하나가 틀려버리면 그게 되게 큰 피해가 될 수 있죠.
전문가 없이 저러면 해킹 취약점 올라갈 게 분명한데, 이제 보안 쪽도 사실 AI 코딩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사실 AI를 이용한 공격 방법도 되게 많이 나올 건데, 그거를 방어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게 돼서, 사실 AI는 뭐 보안 회사 저도 한 2, 3년 다녔지만, 그 진짜 보안 쪽도 사실 AI 때문에 아마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포인트가 대부분 이제 보안적인 측면이죠. 특히나 돈이 달려 있으니까 아무래도 되게 위험하죠. 실제로 금융사들이,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왜 각광받기 시작했냐면,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안 쓰는 그 일반적인 금융은 중앙 집중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한 회사에서 그걸 전반적으로 관리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빠르고 좋다는 장점이 있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애초에 같은 증인들을 여러 개 만드는 시스템, 분산원장이라 그래서 그 여러 컴퓨터에 같은 이렇게 주고받고 한 내역들을 같이 기록을 하면서 증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하나가 털리더라도 다른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정보가 변조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목격자가 되게 많은 시스템인 거죠. 대신에 속도가 좀 느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블록체인이 뭐 보안적으로 우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AI가 이걸 모두 관리를 하면 과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키라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을 소유했을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루틴이 없다면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겠니? 해봐라, AI가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코딩을 좀 해보고 그걸 AI 도구들을 많이 써보면 일단 가격도 생각보다 싸지도 않아요. 왜 굳이 그거를 그 돈 주고 해야 되나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프로토타입 짤 때 어떤 체계도 없이 그냥 AI야 나 지금 테트리스 만들어야 돼, 이것 좀 해줄래? 뭐 요런 것까진 되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홈페이지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은 커뮤니티 같은 형태로 만들 거야.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는 이렇게 생기고 두 번째 페이지는 이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게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대략적으로 만들어서 큰 틀을 만들고 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연결성 있게 유지보수 해가면서 막 만들 때는 결국에는 사람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뭐 제가 저 회사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잘 모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함부로 뭐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시스템이 단순해서 AI에게 맡길 수 있다 뭐 이런 거면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큰 기업이거든요. 그 돈을 다룬다는 게, 금융 쪽이라는 게. 그래서 저도 똑같은 걱정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비슷한 우려들을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데, 그래서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마케팅일 수도 있어요. 뭐 마크 주커버가 그러니까 5년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개발자 뭐 로우 코드 노 코드 시대로 뭐 이제 접어들 거고, 이제 그때 되면은 일반적으로 코딩하는 사람들은 사라질 거다 막 MS가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5년 뒤에 제가 또 그 기사를 인용하면서 딱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도 안 바뀐 거. AI 코딩이 좀 생기고 로코드 노우 코드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코드를 덜 짜는 거지. 근데 그런 정도의 생산성으로 개발자가 다 사라졌다고 말하기에는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 때도 그랬고 블록체인 때도 그랬고 되게 많은 분야에서 이게 버블이 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키워드를 쓰면 막 투자가 막 되게 잘 되고 엄청나게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하는데, 우리가 교훈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그 이런 마케팅 붐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그거를 봐야 돼요. 이게 동아일보 기사인데, AI에게 올인한다던 손정희 회장은 왜 실패하고 있나. 미워크가 6일 공식적으로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2023년 11월 11일 기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도 손정희가 18조 손실했고 위워크는 왜 몰락했나란 기사가 2주 전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위워크가 그 마케팅 할 때만 해도 우리는 어떤 하나의 기술 테크 기업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 형태는 달라질 것이며, 마치 이렇게 신사업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투자를 받았어요. 우리는 문화를 파는 거고, 스타벅스도 그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엄청난 설득력을 얻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굉장히 후회뿐이죠. 그러니까 손정희 같이 어마어마한 투자 고수, 이런 사람들도 저런 실패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의 큰 흐름에 너무 흥분해서 달려들기보다는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되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투자할 때는 일단 많은 사람 얘기 듣고 판단은 자기가 하기란 얘기 많이 하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이 코딩 기술을 이해할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코딩 공부를 한다 이런 것도.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AI 때문에 이제 개발자 사라지니까 나는 바이브 코딩을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물론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코딩부터 제대로 공부 힘들게 하신 다음에 뭐 바이브 코딩을 나중에 같이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괜찮은데, 바이브 코딩만으로 해서는 개발자의 꿈을 이루시기가 힘들 겁니다. 바이브 코딩은 사실 굉장히 마케팅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긴 한데 이게 숙련된 개발자들한테 좀 좋은 거지. 전혀 왕초보가 처음부터 바이브 코딩 뭐 스크립트 짜가지고 아까 뭐라 그러지, 프롬프트 짜가지고 개발을 한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계가 많고 이제 안 돼요. 제 영상에도 댓글 다시는 분들이 처음에 흥미로 재미로 하는 거는 저는 많이 추천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만드세요. 그러고 나서 이거 유지보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더라 라고 해서 개발 공부를 차근차근 다시 하시는 분들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이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팩폭을 좀 많이 해서 그렇지, 항상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결과가 좋았죠.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배우면 결과가 좋은 이유가 이런 거에 잘 안 낚여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죠.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면 너네 뭐 비트코인 그럴 때 블록체인 하지 않았냐, 그리고 메타버스 붐일 때 메타버스 개발도 많이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네,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걸 한 이유는 수요가 그때 생기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팀노바 개발자 자체가 메타버스에만 집중하는 개발자도 없고요. 뭐 하나만 하는 개발자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애초에, 트렌드에 맞게 계속 변화하는 개발자라는 게 팀노바 개발자들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애초에 여기서 교육받은 친구들이 한 플랫폼에 갇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습관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하면 치트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모두 고연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애초에 아키텍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단일 플랫폼에 갇혀있다가 아키텍트 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아키텍트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리눅스에서 지금 이런 뭐라고 되지, 이게 얘네 진영 생태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리눅스 생태계만 보더라도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다양한 회사들이 이 기술들을 협업을 해서 만들고, 다양한 기술들이 모듈화돼서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끼고 빼고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진영에 있는 기술들을 잘 알고 쓰려면 되게 유연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AI가 어떤 기술을 어떻게 써줘까지는 되게 쉽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랜드스케이프인데, 멤버부터 보면은 정말 기라성 같은 기업들, 진짜 하나하나의 기업들이 장난 아닌 기업들 있잖아요. 빅테크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삼성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각각의 이제 등급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플래티넘 레벨에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팀이겠죠. 회사겠죠. 뭐 어마어마한 기업들 많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좀 짜잘짜잘한 것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삼성이 되게 적극적이에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제주대학교도 있네요. 좀 재밌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거 모르는 분들은 제가 단일 언어에 낚이지 마세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찾아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각각의 테크놀로지 섹터마다도 보면은 뭐 엄청 다양한 회사들의 다양한 기술들이 함께 협업하면서 리눅스 진영의 어떤 기술을 쌓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모듈식으로 어떻게 합칠 것인가, AI가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내가 이걸 합쳐서 이렇게 해줘 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알아야만 이걸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명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단일 언어나 막 이런 거를 추종하고 이런 사람들을 제가 괜히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위험해요. 장기적으로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팀노바가 지금 11년이 됐는데 저한테 그렇게 뭐 기싸움하고 공격하고 이런 분들 진짜 많았는데 그렇게 고집 피워가지고 손해보는 거는 본인들이에요. 왜냐면 시장이 이렇게 간다는 거를 이미 알려주고, 그리고 뭐 잘 되라고 도와주는 건데, 그냥 자기가 하는 언어를 그냥 계속 올려치게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이, 이 진영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언어도 제각각이고,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단일 언어만 쓰는 회사들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언어로 보면 안 되고 플랫폼이랑 모듈화된 이런 생태계를 봐야 돼요. 이게 전 세계에서 큰 흐름을 그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빅테크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이런 정말 구글 뭐 그냥 끝났지 뭐. 구글, 메타, 마소 뭐 오라클 이런 회사만 해도 그냥 끝났지 뭐. 이런 회사들이 그냥 만들어가는 건 쫓아가야 돼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큰 흐름이에요. 추세 같은 거지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랑 같이 안 가고 그냥 고집 부리고 언어 단일하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뭐 말하다가 보니까 이쪽으로 왔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AI들한테 맡기려면 이 기업들이 많이 기여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그냥 막 우리가 그냥 쓴다. 되게 위험할 수 있죠. 그냥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AI한테 그냥 해줄래? 이런 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기술을 써야 될지 정도는 내가 좀 아는 게 되게 중요하고 최소한 이 기술들을 비교해줘 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돼야 되고 거기서 나온 결과값을 보고 이게 여기서 더 좋네? 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실험이라는 게 되게 골 때리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탄고기 같은 거 먹으면은 뭐 암 걸린다 막 이런 것도 쥐실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쥐실험을 한 건데 그 쥐한테 탄 고기를 되게 많이 먹여본 거예요. 그러니까 쥐 실험을 하는 이유가 쥐가 우리 몸과 거의 DNA가 막 90 몇 퍼센트 가까이 일치한대요. 그래서 쥐 실험을 일반적으로 좀 많이 하는데 쥐한테 탄 고기를 먹여본 거야. 근데 이제 사실 우리는 이렇게 구운 고기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그러니까 쥐한테 탄 고기를 먹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탄 고기를 먹었을 때 발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성분들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거의 우리가 인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톤 정도의 고기를 먹었을 때 양을 투여한 거죠. 마치 사카린 나트륨이 암을 일으킨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동일한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물도 1리터씩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양을 투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양을 투여했더니 쥐가 암이 생기더라.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한 실험인데 되게 엉터리 실험인 거죠. 사실은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탄고기 먹으면은 암에 걸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좀 몰아간 게 사카린 나트륨이랑 비슷해요. 사카린 나트륨도 막 그짓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사카린 나트륨의 어떤 아주 좋은 현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암 억제를 한다, 암이 발생하는 거를 억제한다, 뭐 이런 효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실험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여러분들이 검증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진짜 논문 중에 나중에 제가 한번 다음에 진짜 골 때리는 거 얘기 좀 해드릴게요. 진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실험들이 세상에 많은지. 근데 아무튼 그런 거를 검증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많은 기술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제조사에서 우리 제품 진짜 좋아요 하면서 자기네 제품은 튜닝 미친 듯이 해놓고 그리고 비교 대상이 된 제품은 그냥 디폴트 값 튜닝 하나도 안 하고 막 그러고 비교한다든지 막 이런 식의 되게 말도 안 되는 실험들도 되게 많아요. 그거를 AI한테 이렇게 그냥 시키면 AI 입장에서는 얘가 그래프상으로 더 좋게 나왔으니까 얘를 더 좋은 제품이라고 이제 추천을 해야지. 라든지 또 AI가 거짓말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요새 그 문제도 되게 많이 두각이 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좀 마케팅적인 말씀을 좀 많이 하신 거 아닐까. 물론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좀
좀 그래요. 좀 이렇게 좀 애매하다. 그래서 아까 정말 저도 AI 코딩 진짜 좋다 생각해요. 아이디어 초반에 구현해서 난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 거고, 그거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가지고 가는 프로토타입 같은 걸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노가다 작업 없어서 아이디어를 바로바로 검증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인간의 능력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전문 개발자들이 있어야 되고, 오히려 기존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저는 진단을 계속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튼 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